자뻑의 정도가 또 비정형 데이터로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네. 뭐 수치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파이낸스의 김영환 교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교의 네. 재무 전공, 파이낸스 전공 주임 교수로 지금 있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부자 관상 기술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제목이 재밌어요. 네. 이게 부자와 관상과 기술이라 보면 어떻게 보면 부자와 관상은 어울리는데 네. 기술은 좀 뜬금없단 말이죠. 네. 이게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바로 해주시죠. 포인트가 그겁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우리 재무금융, 행동재무 이쪽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연구된 것 중에서 비정형 데이터라 그러죠. 인공위성 사진도 한 종류고 그걸 분석해서 주가 예측하는 것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 CEO들의 얼굴, 그런 사진, 그죠? 그 사람의 얼굴 골상이 어떤가, 그것이 회사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 그거에 대해서 일단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표정에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가. 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 이제 세계적인 석학 네. 아니면 교수님들이 그런 표정이나 네, 그런 걸 연구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굉장한 네. 걸 연구하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표정이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한 그리고 건가요? 얼굴도 네. 사실은 또 굉장한 거고요. 또 음성 피치 같은 것도 네. 대단한 거죠. 이런 거를 숫자화하는 기술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숫자가 아니던 거를 숫자화시키는 거죠. 수치화시키는 거. 수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노베이션들이 지난 2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재밌게 풀어 썼습니다. 정말 책은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상이란 게 우리 선조들이 엄청나게 오랜 경험치가 네. 바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눈이 크면은 뭐 어떤 관상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화 시켜가지고 딱 보니까 이런 얼굴은 이렇더라 이제 네. 이렇게 좀 풀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관상이 네, 그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 중에 일부 과학으로 지지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가령 뭐 여기 무슨 검버섯이 생겼다든가 점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남성 호르몬이 골격 성장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위험 선택, 공격 성향 이런 것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 성향의 흔적 이 얼굴에 남아 있기도 하고 손에도 나오고요. 손에도 나와요? 예,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시는 상황 그런 거에 닥쳤을 때에 남성 호르몬이 폭발을 하거든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그 호르몬이 넘치면은 태아가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선천적으로 네. 그런 분들은 요 손가락이 네 번째 게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길면은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발달. 남성 호르몬이 많은 거고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트레이더가 되잖아요. 네. 트레이딩 성적이 좋더라 하는 것이 탑저널에 벌써 나온 바입니다. 이혜진 GIO하고 김범수 의장님 보시면은 여러 면에서 참 대조와 비교가 잘 됩니다.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 분이 연배도 비슷하세요. 그죠? 네이버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쫙 올라온 거 그거가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10년 만에 그걸 막 따라잡는 거예요. 그런 걸 봐도 급속 성장을 추구하는 거하고 조금 천천히 성장을 추구하는 거하고 이 성격이 다르거든요. 창업자 분들의 얼굴이라든가 공격 성향이라든가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남성 호르몬,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성향 그런 거랑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혜진 GIO님의 이제 얼굴을 보시면 네. 이제 조금 갸름해요 그분은. 그다음에 네. 김범수 의장님은 좀 넓적해요. 얼굴이 이제 이게 네. 약간 육각형처럼 외모 네.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네. 마시고. 제 웹사이트 예. fwhrmeasuring.com이라고 이 책에도 QR 코드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가셔서 정면 사진을 여기 업로드 시키시면은 한국 CEO들 몇천 명에 대해서 네. 평균치가 있거든요. 네. 그거 다 보여드립니다. 그 한국 CEO 평균 대비 얼만큼 위인가 아래인가 이런 거를
거기서 직접 측정할 수도 있고 미국 CEO들도 백인종 그 약간 인종마다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그것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CEO 하면 네. 뭐 요즘 가장 핫한 분 있잖아요. 머스크 형님. 아주 상남자의 표본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가 또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우리가 연구에서 하는 그 상남자라고 하는 거는 네. 요 납작한 정도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남자 그러면 뭔가 이 섹시하고 울퉁불퉁한 이 각진 턱 뭐 이러면서 마초형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 좀 마초맨 뭐 이런 건데 이 그 마초맨적인 것 섹시하고 각진 턱 네. 이거랑은 턱은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학술적으로 이제 밝혀진 거는 네. 요 거리거든요. 예, 이 턱이 안 들어가고 요 거리 그다음에 요 거리이기 때문에 좀 해당은 좀 없습니다. 머스크형 각진 턱이죠. 네. 근데 이 형은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딱 보면은 좀 더 여성형 비슷하게 잘 생겼잖아요. 좀 두상이 이렇게 세로로 네. 길고. 그렇죠. 이게 비율이 그 뭐랄까 이 우리 흔히 말하는 황금 비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비드 약간 이런 느낌. 다비드상.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남성형 상남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형 그건 아니고 그 형님의 문제는 자뻑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스스로 너무 만족하시는 것 같아 그분은. 일단 그 하시는 거 보면은 뭡니까 이제 트위터 메시지도 막 계속 난리잖아요. 뭐 게임스통크 막 이러면서 게임스탑 사태가 났을 때 전군 진격하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공매도자를 혼내라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뭐 도지코인 막 뜨니까 내가 도지 파더다 네. 이러면서 막 나가고 온갖 이제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자뻑스러운 나르시시즘에 차 있는 지도자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것도 또 이 책에서 제가 밝혀드립니다. 뭐냐면은 자뻑의 정도가 또 비정형 데이터로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네. 뭐 수치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표적인 네.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대표적인 거 사인의 크기. 여러분들 나 저자니까 사인할게 쫙 하잖아요. 교수님 그게 진짜 그게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 네. 어카운팅 회계학 쪽에 탑저널에 나간 사항이 그겁니다. CEO들이 이 실적 보고를 하잖아요. 네네. 연간 그 감사 보고서 네. 이걸 쓰는데 네. 회사에서 그걸 내면서 이 감사 보고서가 정말 제대로 된 건가를 우리 CEO와 CFO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코 이거 잘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했다.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제하는 거죠. 마지막 결제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A4 용지 네. 여기에 사인할 구역은 다 똑같거든요. CEO들마다 같은 영역을 주는 거죠. 같은 영역을 줬으니까 거기에 사인을 누가 더 크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참. 보면은 내가 중요한 그런 자법가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사인이 어떨까요? 크지 않을까요? 내가 중요하니까 크게 막 쓴단 말이에요. 내가 CEO야 하면서. 그렇죠. 네. 난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쫙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보면은 내 회사는 요만한데 이만한 회사를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들의 주의를 끄는 거죠. 내가 1조짜리인데 10조짜리에 잡아먹는다.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시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돈을 많이 까먹는다.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네. 서두에 교수님이 네. 잠깐 설명하시다가 제가 네. 요거 한번 여쭤봐야지 했던 게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 네. 수익률을 측정하고 수익률이 했나? 뭐 이렇게 네. 투자를 측정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네. 책에서 이제 보긴 봤는데 네. 실제로 그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월마트, 네. 뭐 타겟 이런 데서 얘네가 장사가 얼만큼 될까? 주차장에 차 개수 세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인공위성 사진을 보고. 그렇죠. 물론 뭐 온라인 시대에 그게 되겠냐 하겠지만은 미국은 우리만큼 온라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일 트레이딩, 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유가 얼만큼 값이 얼마가 될까? 그거를 베팅하시는 오일 트레이더분들 싱가포르에 많거든요. 네. 오일 트레이딩에 있어서 큰 손은 중국인데 유류고에 얼만큼 그게 남았는지 발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름 저장고 말씀하시는 저장고 거죠? 그렇죠. 기름 저장고가 이제 걔네들은 말을 안 해도 위성에서는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위에서. 그리고 희한한 게 뭐냐면 이런 실린더 형태로 원통형으로 생겼대요. 유류 저장고가. 근데 네. 뚜껑이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네.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뚜껑이. 왜냐하면은 이걸 꽉 막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름에 열 막 받으면은
이게 견디지 못해서 팽창해가지고 이게 터진다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뜨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그림자가 얼만큼 졌는가 요 벽에 그걸 보고서 얼만큼 요 실린더에 차 있는지를 역산해낼 수 있겠죠.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이제 농민들한테 자금을 융자해 주잖아요. 돈 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할 때 이분들이 작황이 어떤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이쪽에 뭐 미얀마를 생각하셔도 좋을 거고 인도네시아의 저쪽에 섬들 수만 개 있죠. 네. 그런 곳에는 농업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농민들이 뱅킹을 했던 금융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뱅커들이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 그런 마당에 핀테크 회사들이 들어서서 뭘 하느냐면은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서 농민들이 어떻게 작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파리가 자라날 때 네. 보면은 이 식물들이 내뱉는 이 화학 물질이 다르다 그럽니다. 성장 정도에 따라서 병충해 되는 거에 따라서 그런 게 스펙트럼으로 딱 태양광 같은 걸로 잡힌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파악을 해주니까는 이제 농민들한테 믿을 수 있다. 네가 얼만큼 열심히 일하는지 아닌지, 그 돈 받고서 도박판을 날리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진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위성 사진으로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파이낸싱 해주게 되고 그러면은 그 농업도 활성화가 되게 해주고 핀테크는 핀테크대로 발전하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공매도가 분명히 필요는 하다라는 거는 와닿긴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와닿는데 내 가슴으로는 아니죠. 안 와닿는 거죠. 내 통장으로는 안 네. 와닿는 거예요. 네. 왜 공매도가 필요한가?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식 시장에서도 그래가지고 사자 팔자가 만나서 세력 균형을 이뤄서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바로 그 자본주의 시장 아닙니까, 그죠? 근데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어떡 합니까? 살려고 이제 사람들 사죠. 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사면 돼요. 그죠? 있는 사람은 어떡 합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안 좋은 소식을 처음 접했어요. 아직 가격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근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팔자고요. 오. 없는데 파는 그룹도 있어야지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죠. 사자,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사자만 있고 나쁜 소식이 있을 때 팔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력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사자가 더 평균적으로 많게 됩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죠. 주가가 이렇게 잘못 떠져 있는 걸 버블이라 그러고 버블이 장기적으로는 없어지고 크래시가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럼 크래시 때 피보는 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결국에는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매도가 들어서 미리미리 망치질을 좀 해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공매도의 역할입니다. 그 필요한 기능인데. 그렇죠. 시장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필요악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건강한 시장을 그쵸. 위해서 필요한데 왜 우리는 예. 악이라고 그 단어를 붙일까요? 공매도자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사람의 본능이에요. 잘된 거는 누구 덕분이에요? 나 덕분이다. 나 덕분이고 잘못된 건 누구 덕분이다? 너 덕분. 공매도자. 그렇죠. 누군가 탓을 돌리게 되는데 만만한 상대가 일단 공매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자들이 몇 번 또 걸린 것도 있잖아요. 무슨 뭐 작전을 했네 뭐 했네 해가지고 안 좋은 일로 걸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CEO 입장에서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공매도자들이 없어서 세력 균형이 깨져서 사자 계속 올라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해피하죠. 이 마당에 공매도자가 들어와서 망치질을 한다? 안 되죠. 시장에 맡기는 게 중요하다. 시장에 맡기는 게. 예, 이미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금융시장 많이 성숙은 했다. 교수님하고 이제 이 부자관상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는 뭐 관상 네. 이야기만 있나 했는데 네. 엄밀히 따지면 돈 관련된 어떻게 보면 핀테크 관련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맞습니다.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걸 쓴 목적은 사실 뭐냐면 완전 일반인들이 금융을 조금은 보다 친숙하게 즐겁게 재미있는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책입니다. 이걸 통해서 관심이 생긴 독자들이 좀 더 금융책 볼래
뭐 아니면 핀테크에 관한 거 좀 볼래. 이런 식으로 발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지금 썼습니다. 뭐 조금 더 이제 핀테크에 그 관심이 많으신 분들, AI라든가 이런 기술이 어디로 발전할까, 어디로 지금 쓰이고 있는가,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연구를 해왔는가, 어떤 쪽으로 일을 하는가, 공부를 하는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즐거운 얘기들 좀 많이 있으니까 네. 가볍게 보시고 네.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